I think about that summer day when I went on my first date. We danced in an empty parking lot to a song I since forgot. And the first time I held his hand, I thought this boy could be a man. We must have been watching a movie. I think it was Toy Story 3. As long as you remember me and all the ways I used to be, a part of me will always be 18. And time keeps ticking on, it's true. She'll steal away our youth, but that's how I'll remember me and you. That's how I'll remember me and you. 미술관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요? 아트 비하인드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특성과 운영 방식을 알아봅니다. I didn't think much of you till that autumn.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이제 15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한국의 그 대학 미술관으로서는 거의 가장 이렇게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알고 있고, 대학이 특히 미술관 운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미술관의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그게 되게 좀 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캠퍼스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안팎으로 쭉 연결돼 있거든요. 이 건축물 설계한 그 램크라스라는 건축가의 의도는 어떤 지식이 이 상아탑 안에만 이렇게 폐쇄되어 있지 않고 그 경계를 넘어서 어떤 그 삶하고 이렇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건축을 이렇게 앉혔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대학이라는 거가 어떤 자폐적인 뭔가가 그 안에서만 이렇게 순환하고 바깥으로 나가지가 않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 건축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캠퍼스 바깥의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왕래가 있고 노출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어떤 소통, 어떤 브릿지, 다리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뭔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는 거, 그것이 이 미술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설립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미술관 행정 파트가 있고 학예 파트가 있는데, 행정은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그 컨텐츠를 연구하고 기획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학예 파트에서 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소장 기능이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동시대의 어쨌든 삶의 기록들을 선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시 기획하는 거죠. 그것들을 모든 사람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각적인 컨텐츠로 연구하고 소화해서 전시로 만들어내는 것, 전시 기획, 그 다음에 소장,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현대미술관은 이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점 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사회 초중고등학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협력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시, 연구되는 어쨌든 자료들을 갖고 그 외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 만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미술관이 그냥 이렇게 전시만 만들고 그런 기능에서 굉장히 그 한 사회의 복합적인 기능을 감당하는 쪽으로 기능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미술관은 강의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마켓도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느꼈던 것,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입시 공부하듯이 어떤 미술사 정보를 외우고 그래서 교양적인 지식이 풍요로워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나로서 만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느낌이 결국은 자기를 조금 더 발견하는 그런 경험으로 조금 더 쉽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술관에 들어올 때는 좀 너무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외우고 뭐 이런 것들 좀 다 덜어내고 그냥 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앞에서 당황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빈몸으로 와서 좀 그냥 턱 하고 이렇게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캔버스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 안에 있는 미술관이 뭔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여기서만 가능하지만 정말 어떤 소통의 본질을 이렇게 정수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소통들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미술관이 특히 이제 대학미술관이 그런 좀 비전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내가 배운 얘기가 아니고 내가 머릿속에다가 주입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살면서 내가 느낀 느낌 그냥 내 이야기 내 체험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는 슈퍼마켓도 아니라는 얘기는 요즘에 안타까운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미술관에 와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 작품들을 확인하고 이게 피카소 거야 뭐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너무 소비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만 대학미술관은 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지향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작가들이 있는 거는 그래서 이 작가 되게 유명하고 이거 얼마짜리고 이런 것보다는 결국 그 텍스트가 나를 문제시하고 나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는 그런 이 거울 역할을 하는 좋은 예술 작품은 정말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예. 정말 걸작은 뭐냐?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서 사는 삶이 조금 더 발견되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하나의 매뉴얼이 있고 하나의 전형이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테이크하면 되는 슈퍼마켓에서 요리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나 자신으로 사는 어떤 경험들의 어떤 주체험, 중요한 어떤 시발점,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이 되는 움직임들이 미술관에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미술관도 뭔가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작동하려고 이제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런 기능을 좀 하자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시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한 6개월 전부터 오로지 이 전시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테마를 잡는 거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획안 1 내고 조금 방향 틀고 2 해서 이번 전시는 기획안 3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자, 전시 구성을 하자 결정된 다음에는 작품 선정을 하죠. 작품 선정은 사실 우리 소장품 내에서 작품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테마와 이제 이 전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디자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디자이너와 회의를 하면서 배너라든지 포스터, 초청장 아니면 벽면의 색깔, 전체적인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면서 개발을 해 나가죠. 그러면서 저는 작품의 디스플레이 안을 짜고 있는데 작품 디스플레이 안 짜는데 한 2달 정도 소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 디스플레이 할 때는 각각의 작품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 어느 작품 옆에 놓을 건가 아니면 어느 작품과 떨어져서 놓을 건가 등등의 그 연관성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물론 모니터 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죠. 실제로 수장고에서 작품은 일주일 전쯤에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보면서 다시 조절하고 그래서 조명 맞추고 이게 한 5, 6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막식이 그 다음, 그래서 총 6개월 정도 아주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정희철입니다. 저는 현재 미술대학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공이 산업디자인 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미술관의 경험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에 저희 장소를 대관하는 대관료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개 강좌 수강료, 서울대 병원 같은 그 외부 기관 기획 전시를 통한 수입, 그 다음에 관악 구청 등을 통한 보조금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약 전체 수입의 약 34% 정도가 되고 나머지 66%는 이제 서울대 본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미술관은 이제 대학 내에 있는 전시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갤러리나 이런 박물관 등에서 하는 것과는 달리 조금 더 자유로운 또 어떤 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작품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상업적인 미술관에서는 잘 보관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그 작품들, 또 그리고 좀 새로운 실험적인 것 같은 것들을 좀 더 열린 시각에서 소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들이 저희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기존의 그 다른 미술관들과 좀 다른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미술관이다 보니까 미술 전시를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전시 관련 비용으로 이제 지출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6% 정도의 비중으로 이제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ACP라고 하는 공개 강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약 24%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또 학예사 분들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운영 비용 같은 것들로 약 28%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술관이 이제 좀 더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사실은 그 소장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소장품을 유지 보수하는 이런 비용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의 예산을 약 11%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좀 더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사실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2, 13% 정도의 비용은 이제 저희가 그 뭐 특별전,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뭐 개교 기념이라든지 뭐 몇십 주년 그런 전시라든지 아니면 관악구청이라든지 저희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쩌면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의 상황을 보면 이제 미술관이 구입한 작품은 약 50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증을 받은 작품은 약 200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구입보다는 이제 기증에 좀 더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새로운 미술 작품을 또 잘 구입하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이제 미술관이 좀 더 질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기부를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을 작가가 기증해 주는 것과는 달리 이제 미술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이제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더 구매를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미술관에서는 그 기부를 받은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사실 좋은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작품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제 미술사에 대한 이해, 특히 이제 현대 미술에 대한 흐름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읽어내고 새롭게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저희가 좀 더 차별적이고 사람들한테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있는 작품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또 미술관에 있는 그 소장품들 중에서 오래된 작품들을 또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도 외부의 어떤 그 보존 관련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그 이제 복원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랑 연계를 통해서 이제 미술품 복원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약간 이렇게 고립된 채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앞에 있는 관악구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좀 연계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기 뭐 아래 카페 같은 시설에 좀 더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여기 미술관을 가면은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워라든지 뭔가 이런 게 있다면 사람들이 좀 더 미술관을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주변과의 그 연계성, 그다음에 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기획을 해나간다면 저희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그 현대 미술을 이해하고 또 한번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술관에 오셔서 작품 잘 감상하시고 때 종종 혼자 오시고 네. 그리고 또 종종 친구나 이 동반자하고 같이 와서 같이 지금 내가 막 본 어떤 작품들에 대해서 나누고 작가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작품들이 다 이렇게 정지돼 있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저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다가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굉장히 내가 역동적이고 내가 적극적이고 내가 주체적이면 주체적일수록 많이 만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고. 미술관은 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내가 다가가서 말을 걸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발견하고 그런 문화가 이 서울대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정착이 돼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 2부 우리가 전시를 전시하는 법에서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의 특징과 가치, 미술관이 추구하는 관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부에서는 실제로 관람객은 어떻게 전시를 보고 있는지, 또 미술관과 대중은 어떤 소통의 길을 걷고 있는지 대중을 직접 만나 알아봅니다.